그러니까 그 하성봉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남쪽에서 혼처가 나오면은 나는 그리 가서 시집 가는 것이 좋겠다. 소태산 대흥사님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대를 이어 돈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맞아가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면 솔직요론에 그렇잖아요. 정의였던 죽기로서 실행하라고 그랬고 또 그런 일이거든 죽기로서 실행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김소희 그 내 얘기를 들은 소감이 어떤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분위기가 지금도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냥 조용하니 필동 선교소가 이제 중고교당으로 또 이제 개명을 하게 되고 새로 집도 짓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평사님 계실 때 원불교 신문 구독을 전국에서 제 1위로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 사실은 저도 그 의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법회를 보는데 그때 당시만으로도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참 그 어려운 때고 또 특히 이제 그 필동 그 교당도 이제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오준 그 교무님이 그때 이제 부교무로 계셨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들고 이렇게 한 부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돈을 받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래서 저건 아니다 이런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뭔 생각을 했느냐. 우선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 이제 직장 청년들도 이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간이 있고 직장 청년들은 돈은 있는데 법회 출석을 잘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직장 청년들한테 그러면은 자기 그 힘 닿는 대로 5부가 됐든 10부가 됐건 20부가 됐건 1년치 신문 구독값을 미리 이렇게 내면 그래서 그 신문을 구독해가지고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그 법회 전에 신문이 오면은 이렇게 다 우편으로 그 발송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 이제 의견에 동감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이제 교화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학생회도 여러 명 많이 나왔거든요. 한 그때 학생회도 한 30-40명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도 이왕이면 신문을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까지 이제 신문을 또 이제 다 나눠주게 되고 그다음에 일반 그 법회 때도 이제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신문을 그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다 가져가고 그 대신 그 신문값을 미리 선불로 해서 그냥 다 한꺼번에 그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 150분가 180분가 모르겠는데 이건 신문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그 우리 필동 교당이 신문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신문을 많이 보는 교당이라고. 근데 거기서 하나 제가 얻은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신문값 떼먹는 사람은 없더라. 제가 그 교훈을 얻었고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교무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뭔 말씀이냐면 신문값이 지금 1년 구독료가 지금 정확히 5만 원인지 7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4만 원이요. 4만 원인가요? 그러면 4만 원을 이렇게 이제 해서 신문을 이렇게 안 나오는 청년들한테도 교도들한테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이 사축 이제 때라도 와서 적어도 하여간 5만 원은 내요. 최소한. 그래서 내가 그때 경험이 뭐였냐면 아무리 독한 사람도 이 신문값 떼어먹는 사람은 없고 교당돈 떼어먹는 사람은 없다. 그런 교훈을 얻었거든요. 평사님은 그 필동 선교소 근무 이후에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셨네요. 학문적으로 어떤 또 포부가 계셨는지.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학을 올 때 공부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 듣는 본문이 도학과 과학을 병전하라 하는 본문들이
우리 경전에도 있고 우리 그런 본문들이 항상 늘 병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학과 과학을 이제 병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도학은 뭐냐 우리 수행 마음 공부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 도학이고 예. 그다음에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그런 그 이론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학과 과학을 이제 병진하는 그런 원만한 도인. 저는 또 이제 이 장교 생활까지 했으니까 이제 문무를 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그 겸전하는 이제 원만한 그 네. 도인이 목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학문도 하는 것이 이제 원만한 도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토인비를 예. 그 소개를 받았고 역사 연구를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예. 근데 그 토인비의 역사 연구를 보면은 네. 기독교의 그런 그 사상과 동양의 불교 사상을 이렇게 조화시킨 새로운 고등종교 출현이 네.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나는 그 고등종교가 바로 원불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토인부의 역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으키던 그 책이고 예. 뭐 하여간 그때는 토인비하고 연구가 안 바꾼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그 위대한 그 예. 학자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토인비를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군대를 갔다 왔더니 예. 토인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개를 또 받은 것이 라다크루슈나인데 네네. 이제 인도 에서 그 인도 사람인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수를 하다가 인도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많은 일을 한 분이에요. 이제 나중에 부통령, 대통령까지 지내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를 창립한 분이고 그런데 라다크루슈나의 그 유니버설 릴리전, 그 보편종교라고 하는 사상이 예. 그 우리 원불교의 이론주의 그 종교 사상하고 저는 같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다크루슈나를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1970년대 이제 그 중반이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 애국 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네. 참 쉽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네. 한 보통 이제 배로 이제 이렇게 주문하고 오고 그러니까 한 6개월 네. 빠르면 아. 늦으면 1년 이상 걸리고 하던 네. 시절이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서 그 자격증을 그 필동교당에 있을 때 이제 땄거든요. 정사자 자격증을.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그런 이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이렇게 그 찾아가지고 라다크루슈나의 자료를 다 찾아서 이렇게 이제 그 네.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복사가 기술이 이렇게 지금처럼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복사본으로 소장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두 부를 복사해서 한 권은 제가 갖고 한 권은 이제 도서관에 이제 그 보관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국내에 없는 것은 별 수 없이 외국어로 주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이제 주문해서 얻은 그 서적들인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때 얼마나 우리가 영어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책이 다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걸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었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때부터 라다크루슈나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이제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원광 고등국민학교 교사를 함께 하셨던 걸로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셨고 고등국민학교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고등국민학교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게 된 것은 그 야간 고등국민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간에는 아. 이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거기 이제 그 고등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이제 용돈을 번다고 할까.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 휴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고등국민학교는 야간이기 때문에 아. 그것이 정식으로 이제 네네. 근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중학과정으로서 그때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는 과정이에요. 그게 정식으로 중학교 졸업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공부를 해서 중학 그 자격 그 검정고시에 이제 합격을 해야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참 눈방울이 초롱초롱하고 네. 실제로 참 형설지공의 그런 그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상당히 젊고 이제 정열이 있을 때라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인원은 얼마나 됐어요, 학생들이? 한 학급이었어요. 각 학년 한 학급. 각 학년 이제 한 학급이었는데 이 이제 좀 인상에 남는 것이 여름에는 지금은 방충망을 이렇게 뭐 당연히 치잖아요. 근데 그때는 방충망 치는 곳이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기에 물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겨울에는 그냥 좀 춥게 떨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전무 출신들이 지금 이제 이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나한테 직접 배우는 사람 말고 그때 이제 고등국민학교 나중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고등국민학교 출신들, 전무 출신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각 분야에서 다 열심히들 성실하게 근무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병사님은 그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또 사서로 또 잠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것도 제가 사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전무 출신들 용금이 그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용금만 받을 때 없는 게 아니라 용금만 받고 월급이 없을 때인데 원광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그 아산 김인용 그 대봉도께서 그때 이제 사무처장을 맡으셨는데 저를 부르더니 또 사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사서를 하면 어쩌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전무 출신이니까 이제 그 일단은 뭐 필요한 데서 일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하고 그 대신 제가 이제 이제 사서를 구할 때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서 하려고 이렇게 대학원 나오고 전무 출신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아이고 이제 전무 출신을 쓰면은 이제 그 보수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그냥 사서로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2년이 지났는데도 뭐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 대산 종법사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하여간 뭐 이래서 제가 그 총부로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법사님은 이제 환영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자리가 없었는데 그 교화부에 그 교학과장만 있었는데 해외포교과를 만들어서 해외포교과장으로 저를 글로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시켜주셨어요. 해외 포교과장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해외 포교과장을 했죠. 그러시구나.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게 국제부 업무인데 교화부 산하의 하나의 이제 과를 만들어서 해외 포교를 담당을 맡으셨다는 거죠.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타오님이 해외 포교 연구소장 하시면서 주로 이제 그 해외에 그 연락망을 구축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 교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일본의 교당을 이제 막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할 때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화를 하려고 이제 그 준비를 할 때거든요. 그때 아마 상산 그 종사님께서 미국에 계셨을 때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국제교화 업무를 내가 가서 이제 그 좀 도우면서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근데 이제 그때 있으면서 한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그 김준 원장님의 대산 종법사님 지도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교류가 있으셨는데 이제 김준 원장이
그 새마을 연수원 그 교수들을 전부 이제 겨울인데 신도안에서 그 훈련을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저런 그 인연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기억에 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새마을 운동이 그때 굉장히 그 교육이 셌거든요. 막 새벽부터 막 구보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유명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 더 그냥 뭐 장교 훈련 시키듯이 그냥 세게 훈련을 시켰고 그때 이제 감상담을 그 받았는데 굉장히 그 감명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때 하여간 그 새마을 연수원 교수들 교육시킨 것이 그때 이제 제 본연의 그 해외 포격과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총법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참 새롭네요. 네. 평사님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또 이게 학문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또 그렇게 이제 그 부임을 하시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도 예. 그때 이제 1980년도에 이제 광주 민주화 그 운동이 그렇게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나라가 혼란하고 그 틈을 타가지고 익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원광대학에다가 십자가를 꽂자고 교학대 앞에서까지 막 매일 그 새벽마다 와가지고 통성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학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자 교학대 교수들이 총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원광대학도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교화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처럼 우리 대학교당 내에다가 이제 지금은 교당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법당이죠. 네. 법당을 두고 그래서 이제 교무를 상주시켜서 교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교화학을 그 전공하신 이제 서경정 교수님께서 이제 그냥 총장님하고 또 개인적인 또 이런 인적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가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그 대학 교화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셨어요.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교학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들을 그 교양 담당 교수들을 미리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시험 다 치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좀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번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대학법당 교무를 이제 대학 교수로 임용을 해서 다른 신학대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이제 대학 교화에도 관여를 했었고 또 교학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원불교학과 교수로 임용을 함과 동시에 이제 대학법당 교무로 그때는 그냥 교무 교감 주임 교무 또 교감을 다 겸해서 그냥 이제 발령을 냈어요. 전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숭산 총장님을 이제 지도법사로 모시고 이제 이렇게 교화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교화가 대학에 묵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제 신념이 그냥 개척교화하는 심정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방학 반납하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냥 진짜 그런 심경으로 이제 교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직원법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원광대학 병원과 보건전문대학까지 다 이제 원광대 그 법당에서 다 이렇게 관할을 하던 때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 서클을 7개나 만들었어요. 이제 대학생 교우에 있고 우리 원불교 동아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원불교 동아리인데 이제 그 첫째 그
원불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예. 원불교 교회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춤을 추는 사람 원무예, 예. 그다음에 미술 그리는 사람 그 원미예, 예. 또 이렇게 그 선을 그 하는 사람들 중에 원선에 해가지고 한 7가지 그 학생 네. 그 네네. 서클을 만들었고 또 법원대학에도 그 간호학과 중심으로 예. 또 이제 이렇게 서클을 만들고 또 법원대학교 일반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때 간호학과 그 서클을 만들 때는 그때 양경희 교수가 아주 참 굉장히 그 희생적으로 그 참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의과 계열에도 또 이제 그 학생회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각 대학에도 이 교수들 그 다는 그거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 거기에 지도 교무님들을 이제 대학 내 이제 교무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예. 지도 교무님들 이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여하간 그 활발하게 교화를 했던 기억이 학내 나고. 교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예.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사실은 제가 참 그 정열적으로 했지만은 그 힘들었거든요. 이제 부교무도 나중에 모셨어요. 처음에는 부교무를 예. 모시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학에 있는 그 많은 교무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참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원광 대학교의 학내에 예. 처음 교당을 이제 설치를 하고 예, 교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원광대학교 법당뿐만이 아니라 예. 그 광주 한방병원에도 예. 또 이제 교화를 하시게 된 또 여러 사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좀 그때 해주시죠. 당시에 이제 그 광주 한방병원의 그 원장이 예, 예. 상당히 그 경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예. 이제 한의대 박호식 교수가 이제 그 한방병원 원장을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그 한방병원을 다시 그 짓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좀 그 원장인 박효수 교수가 그 숭산 총장님한테 오셔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자기도 장로인데 네. 거기다가 십자가 걸겠다고 안 하게 될 테니까 이 학교에서도 걷다가 법신불 일원상을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무리한 그 요구를 하니까 네. 이제 총장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 이제 그 실제로 경영을 맡았던 이제 부총장님이랄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박호식 씨를 상당히 그 신임을 해가지고 네. 그분이 아니면 한방병원 경영이 어렵다. 이게 이제 병원도 경영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숭상 총장님이 고민하신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쩔 줄 모르지만은 네네. 다시 병원을 신축하는 네네.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당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교당도 거죠. 들어와야 되고 네네. 이런 쌍도 걸고 네네. 이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간접 교화도 하고 직접 교화도 예, 예.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계시길래 네.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 대학 법당 교무가 나설 자리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 이제 총장실로 찾아뵙고 만일에 그렇게 하시면은 예. 앞으로 총장님한테 누가 됩니다 하고 제가 네.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학대 교수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이 걱정을 하니까 교학대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경정 그 교수님이 네. 이제 또 총장님하고는 또 이제 그런 그 인척적인 관계가 있고 그러셔서 이제 상당히 가셔가지고 당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한방병원에다가 이제 일원상도 걸게 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네. 법당도 꾸리고 법회도 네네.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제 박호식 교수는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그 다른 데로 가시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우려를 했잖아요, 경영이. 예. 근데 오히려 그 뒤로 그 한방병원이 경영이 잘 됐고 네. 정상적으로 이 교화도 잘 되고 그랬거든요. 그 평사님은 또 원불교학과 교수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또 많은 논문을 쓰셨어요. 예. 그 교단의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도 쓰셨고 또 이제 많은 또 그 자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논문들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틈틈이 쓴 논문이 한 70여 편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로 저는 이제 조금 교단적으로 좀 문제가 그 있는 그런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주제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소재로 해서 논문을 썼죠. 예를 들면 그 대산종사님 당시에 그때 이제 법의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정전 그대로 법의 사정을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연륜이 지나고 하면은 그 법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산종법사님께 이제 우리 그 교학대 교수들이 가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품신을 들었는데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소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법의 사정의 제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 지금 상당히 오래된 논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꼭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이제 그 인과론, 우리 이제 교리상에서 인과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인데 아직 그것이 지금 교학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었다고 못 보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인과론 할수 제 문제라고 하는 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앞으로 계속 그 연구가 돼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교화 개념과 교화 정책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 공부에 대한 문제랄지,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행에 관련지어서 단전주선과 간화선의 경험적 연구랄지, 네. 우리가 지금 그 정전에 그 좌선법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단전주선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관화선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새롭게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런 문제들, 뭐 교화 그 현상에 대해서 법신불이 지난 거 교화 현상이랄지, 그건 뭐냐?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별로 그 박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몇십 년 또는 그 더 뒤라도 참 이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논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논문을 많이 의도적으로 써왔습니다. 네, 이제 원불교학과 교수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후학 양성을 위해서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셨는지요? 저는 근본적인 생각이 그 전무 출신은요. 네. 못 돼도 전무 출신, 잘 때면 사상 잡으라는 생각을 아주 저는 이제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대한민국이 다 부자로 잘 살면 우리도 전무 출신이 그 중간은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공부 수행을 하고 하면은 사생자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불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 옛날처럼 교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갖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스스로 그 법사가 되지 않으면은 시설물 관리자로 관리하고 뭐 재나 지고 먹고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그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력을 갖추면은 대통령도 교화할 힘이 생기고 또 재벌도 교화할 힘을 생기고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뭐 중요한 그 보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그 부러울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큰 서원을 세우고 공부하라고 네. 그럽니다. 네. 평사님께서는 그 다양한 수행법을 또 이제 익혀오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단전주 선법을 프로그램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전주선 뭐 8주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지금 교화에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전주선 그 8주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소개하기 전에 선우 원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나중에는 호흡까지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놓아버리는 것이 그 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다 놓아버리면 이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의 방법은 뭐냐?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뭐 한 점에 집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촛불을 켜놓고 촛불에 집중을 하든지, 또는 화두를 들고 화두에 집중을 하든지, 하여간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전주서이니까 단전주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의 방법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단전주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우리 정전에 나와 있지만은 첫째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을 하려면. 그래서 특히 이제 단전주선을 하려면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게 뭐냐면 공복을 해야 돼요. 밥 먹고 최소한 1시간 이상. 밥 먹고 바로 뭐 선을 한다고 하면 다른 화두선은 될 수가 있고 간화선은 할 수가 있지만 단전주선은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헐렁하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춥거나 그러면 긴장돼갖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통틀어서 그 마음의 준비. 그 잠도 완전히 잠을 깨워야 돼요. 잠자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사실은 굉장히 이 첫 주 동안의 과정에서 이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는 이제 바른 자세예요. 네. 바른 자세인데 이제 우리가 결과부자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보통 반자로 하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반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이 단전주선을 하려면은 허리를 세우되 힘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허리를 왜 세워야 되냐면은 그래야 단전까지 깊이 호흡을 들이마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이 그 단전주선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단전은 하도 학설이 많으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배꼽 아랫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손을 딱, 한 손을 아랫배에다 딱 대고, 그 위에다가 한 손을 딱 포개서 이런 자세가 이제 바른 자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자세를 해서 이제 그 단전주를 하는 거예요. 단전주는 그 주자가 그 거주할 때 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전에다가 우리 몸의 그 모든 기운과 마음과 호흡까지 딱 단전에다가 딱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단전주입니다. 이게 이제 일주 과정이거든요. 네. 단전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전주 호흡. 이 단전주 상태에서 단전까지 호흡을 깊이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약간 멈춘 듯 해서 천천히 내쉬고 이제 이 훈련을 한 일주일간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는 이렇게 단전주 호흡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몸으로 익혀진 사람한테는 이제 3초 호흡부터 시킵니다. 이게 시계 초침 바늘을 놓고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6초 호흡이 되죠. 그러니까 그 6초 호흡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6초 호흡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저절로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초씩 늘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3초 호흡이 이제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면 8초 호흡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면 이제 한 그 20초 이상 한 그 이제 30초 가까이 호흡이 되면 한 호흡당 15초 들이마시고 15초 내쉬면 이제 30초 호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내쉬는 호흡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 호흡법을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한 40초 호흡 정도가 돼요. 20초 들이마시고 20초 내쉬고.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균형 있게 고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한 40초만 되더라도 굉장히 깊어지고 아주 그 고요해지다고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하여간 호흡이 이제 깊어지고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이제 산매로 들어가는 이제 호흡법을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뭐냐? 처음에는 그 집중이에요. 이제 바른 자세에서 단전주 호흡에 해서 단전주에 집중하고 그래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몰입이 되거든요. 이게 몰입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초월을 해버려. 이제 단전까지도 이제 그 초월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초월 단계. 그래서 초월 상태에서 계속 몰입이 되면 이제 산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주 동안의 프로그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8주 정도 하면 대개 30초 이상 들이마시고 30초 이상 내쉬는 1분 이상 호흡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제 명상 산매 상태에 이제 초월 단계에서 이제 산매 단계까지 거의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1분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호흡을 놓아버리는 과정이에요. 더 이제 1분 이상 호흡을 깊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완전히 이제 놓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놓는 호흡법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8주 동안에 이제 그 좌선의 자력을 얻게 되는 것은 산매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가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좌선의 공덕이 나타나죠. 그래서 안색이 밝아진다든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스트레스성 그 질환들이 그 8주 동안에 거의 다 극복이 되는 것을 이제 지금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평사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을 이 시간에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간격을 지켜 태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통만법 명일심인데 사실 우리 공부의 그 원리가 통만법 명일심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다 성인 불보살들께서 네. 깨달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서 깨달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이치와 이 우주의 원리가 같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마음을 밝혀서 결국은 그 만법을 통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이 본문을 늘 그냥 네. 통만법 명일심 그냥 그러고 네. 늘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병사님께서는 대학 강단에서 수없이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선진으로서 후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또 강조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이지만은 네. 저는 먼저 그 서원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원 없이 공부를 하면 결국은 무정란을 품고 있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아무리 보기 좋은 달걀이라도 네.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은 그 병아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비록 좀 작고 못난 달걀이라 하더라도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원리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결국은 그 유정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고 서원 없이 공부를 하면 결국은 그 큰 공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서원을 강조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실행을 해서 증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증교학을 많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증 수행을 통해서 실증을 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이제 보기 좋은 납득기라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우리 교리고 이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행을 해서 증득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자가 되려면은 이제 그 앞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안목과 역사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판단력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누구라도 교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병사님께서는 퇴임하신 이후에 그 행복경영연구소라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롭게 또 운영을 하고 계셔요. 예. 네. 어떤 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행복경영연구소라는 네. 것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정년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생 경영을 행복하게 하자고는 뜻에서 이제 행복연구소고 또 하나는 기업 경영도 행복하게 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기업 경영 쪽까지도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연구소하고 매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업 경영 쪽까지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일이 커지고 또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인생 경영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분들 상담해주고 또 이제 어디서든지 이제 저를 또 이제 그 필요하다 보면 제가 이제 출장 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인생 경영을 아주 이제 행복하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행복 어떻게 경영을 하면 좋겠는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결국 우리가 생사가 그 기준점이 이제 그 숨 한 번 쉬고 안 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숨 쉬는 데 불편하지 않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것은 숨 쉬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항상 그 우리의 자성 본원을 밝혀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행복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처음에 먹으면 시원하고 달콤한데 조금 있으면 녹아버리거든요. 저는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날마다 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 연습을 매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마음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24시간에 무슨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은 먹고 잠은 자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2% 내지 4%.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30분 내지 1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 30분 내지 1시간을 자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 활용을 하면 네. 즉 저는 이제 이 단전주선 그 8주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그렇게 그 매일 단전주선을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지구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단전주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병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의무적으로 행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경영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네. 행복하지 않으면 이제 문 닫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해지는 단전주선 8주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요 이러한 그 심경인데 맛있는 음식을 곳간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얼마든지 갔다가 맛있게 먹어라 해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문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는 신경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좀 안타깝다고 할까 좀 아쉽다고 할까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교화와 교육의 현장에서 전무 출신의 사명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 또 행복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평산 김성훈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단전주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화 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경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소중한 평사님의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경영연구소가 또 나날이 발전해서 우리 교화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행복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